해수는 12지지의 순서는 12번째에 해당합니다. 지지 순서는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해수는 원로서는 음력 10월이요 양력은 11월 7일경 입동절기가 됩니다. 즉 겨울이 시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 습관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지지론 해수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저희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지지 해수의 성격의 특성과 해수가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수에 대한 설명은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그리고 시지와 연지의 해수가 사주에 있을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월지 중심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그리고 인생 방향이며 사주의 용신과 격국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지는 자신의 생활 습관에 해당하는 자리고 시지는 인생의 말년, 자식 자리, 일의 결과를 말하고 연지는 국가 자리로서 직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수에 대한 특성과 해수와 12지지의 비교는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 해수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음력 9월 술토에서 인수받은 음력 10월 해수는 다음 음력 11월 자수에게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술토 지역에서는 산골짜기 계곡의 원천 곡류를 이루어 안전하게 포용한 저수지로서 호수를 말합니다. 해수는 호수요 바다에 비유하고 모택에 비유하기도 하고 늪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못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로 고인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일된 호수에서 넘쳐 흐르는 것과 바다에서 증발하는 것은 모두 자수의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지역은 바다 지면이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눈이 내리는 시기로 입동절기라고 합니다. 하루로서는 밤 9시부터 밤 11시를 말하며 고요하고 안정되며 모두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됩니다. 즉 활동성이 중지된 상태가 됩니다. 현재는 32분을 가산하나 기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이 정과 핵이 내포하고 잠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정신이 있는 곳이며 영감이 잠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정신이 맑고 예감과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합니다. 해수는 인체에서는 큰 뇌에 해당합니다. 큰 골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자연계에서는 해수를 우주별의 중심성이 북극성이라고 하고 언제나 사계절에 이 별은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가 있는 사람은 주인공의 의식이 강하다 그 뜻입니다. 다음은 물상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수는 하늘에서는 음력 10월 입동절기에 해당하여 찰한, 찰냉, 얼음빙, 천문성이며 간목이 12운성의 장생에 해당합니다. 장생이란 출생했다 그 의미가 됩니다. 물질로서는 세면장, 장독대, 강하, 해양, 해수욕장, 수력발전소, 목욕탕, 양조장, 소아과 병원 등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물하고 관련된 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인체에서는 고환, 생식기, 월경, 대소변, 자궁 등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여성의 경우는 산부인과 질환이 적다는 의미도 설명합니다. 인물로서는 아버지, 성인군자, 현명한 사람, 사장, 임산부, 어부, 선장, 산부인과 의원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체에서는 섬유류, 해수 즉 바닷물, 해초류, 포목,
카페, 세탁기, 완규류, 배는 이제 바다에 뜨는 배를 말합니다. 비누, 군함, 기차, 상선 등을 말합니다. 상선은 이제 물건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동식물에서는 해가 이제 돼지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돼지, 고래, 곰, 약초, 석류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색상은 흑색이며 진흑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방위는 정북방에서 서향으로 거꾸로 30도 기울어져 있는 곳이요 천도의 중심점이 해당합니다. 천도의 중심점은 술해 지역이 천문성이기 때문에 천도의 중심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상은 순음지수에 해당하고 고여있는 물로서 부동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계상으로 보면은 해 지역은 완전히 음만 있는 지역으로 중지곤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다음 자수가 되면 일량이 시생한다 할 때 이 해수는 그 자수 이전이기 때문에 순음으로만 극을 이루고 있다 그 뜻입니다. 즉 바다와 호수에 비유하여 항상 고요함을 조합니다. 음량으로는 6음에 해당하여 제일 깊은 한밤중이 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음이 6개다 그 뜻입니다. 하늘의 기운을 3개, 땅의 기운을 3개로 구분했을 때 천인지 했을 때 6개가 몽땅 음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해수는 자신의 바른 지혜를 찾아서 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면서 해수가 인묘월 봄철을 만나면 활동하고 수생목으로 활동하고 진사월 여름을 열고 시작할 때는 성장하고 음력 3, 4월에는 이제 만물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성장하고 오미월 한여름을 만날 때는 변화가 일어나고 신유월 가을철을 만날 때는 기본 정신인 해수를 보호하면서 바른 행실로 이어가게 됩니다. 신유월은 이제 신이 수가 장생월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는 어진자를 배양하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어진자는 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은 어질고 착하고 특히 수명이 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출발점이 이제 해수에서 지장간에 무갑임이 있는데 그 갑목이 지장간에 내포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해수는 갑목의 생지, 12운성상 장생지에 해당합니다. 장생지는 이제 출생했다는데 씨앗에서 이제 약간 싹이 살짝 나와 있다. 그 뜻입니다. 갑목론에서 말하기를 갑은 음권 즉 해자축 한겨울에서 즉 공무세계에서 인자로서 어진자로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을목을 설명한다면 해수는 갑과 을이 같은 목이라 할지라도 활목에 해당하는 을목은 사엽시키는 것입니다. 잎이 죽는다 그 뜻입니다. 엽은 입엽자입니다. 즉 을목은 해수 지역에서 자신의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보면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다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다 낙엽은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음력 10월에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땅바닥에서 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목은 봄, 여름의 양성권을 조장하고 화려하고 많은 욕심으로 성장하였던 장본인으로서 해수 지역에서는 부평초가 된다 그 뜻입니다. 해수는 진토를 12운성상 묘지에 해당합니다. 해수가 이제 진토를 만나면 12운성상 묘지에 해당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해수를 천간으로 치환하면 임수가 되는데 진토에게는 12운성상 묘지에 해당한다 그 뜻으로 설명합니다. 진토는 표면수를 말살시키는 작용이요 또한 양성권의 발산작용을 크게 양성적인 발산작용은 이제 크게 기피한다. 이것은 이제 수의 기운을 이제 억제한다 그 뜻입니다. 그 이유는 진토는 호수의 배수구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수는 사화를 보면 상충이 되는데 서한은 이제 서는 이제 더울 서자가 되니까 사화가 되면 뜨거우니까 이제 더울 서자로 하고, 한이라는 거는 해수는 음력 10월절기로서 차갑기 때문에 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와 사화를 만나게 되면 서한의 교체 역할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해수와 사화가 있으면 인생 살아가는데 변화가 많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런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이고, 사주에 이제 해수가 있는데 사화를 만나면 변화가 있는데 해수 차가운데 사화 따뜻한 것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운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사주에서 사화가 있는데 해수운을 만나면 이 사화는 꽃을 피는 시기고 해수는 눈보라가 치는 시기가 되는데, 설이나 눈보라가 오면은 그 꽃이 시들겠죠. 그러면 이제 운이 안 좋게 되는데, 가령 사주에 사화도 있고 오화도 있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많을 때는 오히려 사화가 와서 상충되는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해충이 됐다고 단적으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단식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장 해석이 어렵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해수의 특성을 마치고 다음은 해수가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 작용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수는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 일지, 시지, 연지에 해수가 있을 때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의견과 좀 다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운세의 설명에는 자연순환의 법칙을 적용하여 끌어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해하시면서 응용하면 다른 내용도 확장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운세 해석은 제품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의 운세로 파악하는 것은 해석의 확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수가 자년을 만나면 또는 자대운을 만난다면 진행하는 행진에서 경원이 생기는 운으로 자신의 업무가 늘어나고 도움 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뜻은 해수는 고여있는 물이고 자수는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을 흐르게 해서 이제 상생구도를 이루기 때문에 경호원이 생겨서 자신의 업무가 늘어난다, 매출도 늘어난다. 또 근데 혹자는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 비경겁제가 돼가지고 재물이 탕진하고 이혼하고 사업이 파산하고 매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이분법으로 단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몰상론이 어떻게 자연순환 법칙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확장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수가 자년을 만난다면 해수의 고인물이 자수로 흘러가는 이치로 매출이 드디어 증가하여 재물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해수가 자년을 만나면 문서운이 발생하는데 사기 문서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축년을 만나면 또는 축대운을 만나면 소위 상문살과 격각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상문살 오고 격각살 오면 되는 일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운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 뜻입니다. 이분법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해수가 축년을 만나면 사업에 방해 놓는 일이 생기는데 불량품을 점검하면 됩니다. 해수가 축년을 만나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매출처가 늘어나서 재물운은 증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나쁘다는 것은 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운이 나쁘게 진행될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노력하라는 뜻이지 감안하고 나쁜 운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수가 인년을 만나면, 인대운을 만나면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해수가 인년을 만나면 자신이 계획하던 업무가 도달하여 성과가 있습니다. 도달이라는 건 자기가 목표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해수가 인연을 만나면 자격증 시험 보는 사람은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해수가 인연을 만나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시기가 되는데 업무 성과가 완성도가 높게 됩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이 완성도를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이 완성도가 높아서 매출이 는다, 그 뜻입니다. 논문을 쓰는 것도 결론은 완성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성도가 안 되면은 그 승인이 나지 않겠죠. 해수가 묘년을 만나면 삼합작용으로 천을길 작용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매출의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해수가 묘년을 만나면 관공서의 업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이런 거는 잘 이루게 된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묘년을 만나면 직원들이 업무 협조가 잘 돼서 매출이 증가합니다. 윈윈한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진년을 만나면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생겨서 다시 계획하고 생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진은 흙탕물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에 흙탕물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불량품이 생긴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진년을 만나면 묘지에 해당하여 기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묘지는 죽었다 묘 속으로 들어갔다가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라, 그 뜻입니다.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운세가 됩니다. 이때 묘지운이라고 해서 묘 속으로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는 의미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현재 업무를 잘 마무리하라, 그 뜻입니다. 해수가 사년을 만나면 상충살이 되는데 이때는 상대방과 의견이 상충되는 시기가 됩니다. 해수가 사년을 만나면 문서운이 발생하는데 주로 해외 관련 수출 등 문서운이 됩니다. 해수가 사년을 만나면 차가운 냉방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오는 시기로 그동안 어려움은 해소가 되고 미래의 설계를 하는 시기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추운 방에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좀 좋아진다,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제 따뜻한 태양이 있거나 뭐 온기를 집어넣으면 딸기 농사라든지 뭐 온갖 하우스 재배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수가 5년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에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명예도 생깁니다. 해수가 5년을 만나면 고급 정보가 들어오는데 주로 기술 개발 분야가 해당됩니다. 해수가 5년을 만나면 시험 응시자는 합격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가 미년을 만나면, 미대운을 만나면 삼합작용으로, 여기 해묘미가 되면 삼합이 되기 때문에 삼합작용으로 주인 없이 헤매는 시기로 업무를 결정하는데 결정장애가 생깁니다. 해수가 미년을 만나면 해외 수출 등 매출이 다변화로 바쁜 시기가 됩니다. 해수가 미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의 능력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결정장애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이 많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신년을 만나면 자기 사기 문서가 대기하고 있는 시기로 문서 계약은 조심해야 하는데, 식당 같으면은 노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갈비 50인분 준비해라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도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상당히 그 심성이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선물 아니면은 예약을 받아놓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수가 신년을 만나면 자신의 재고가 판매되는 시기로 완판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해수가 신년을 만나면 탁수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이유 없이 이득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람을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업의 중요한 기술을 빠져나갈 수 있어서 아랫사람을 잘 관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접근할 때는 이제 사람은 이익되는 대로 관심을 가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의견대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기술만 빼가는 그런 식이 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유 없이 뭐 이익 주는 사람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해수가 유년을 만나면 매출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해수가 유년을 만나면 정상적인 문서운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주로 거래처의 확장 문서로 바쁜 시기가 됩니다. 주문이 많이, 이제 발주가 많이 된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유년을 만나면 거래처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생기는으로 갈등하는데 결과는 해결되게 됩니다. 갑질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은 있지만
기술 개발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미래에는 발전하는 시기가 됩니다. 해수가 술년을 만나면 시녀가 생기는 운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인덕발전 운이 됩니다. 시녀가 생긴다는 건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시기인데, 가령 예를 들면 시골에 농사 질 때 이 품이 모자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같이 도와준다, 이 뜻도 됩니다. 해수가 술년을 만나면 자신의 불량품으로 고생하던 내용이 잘 해결되어서 매출이 증가하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겠죠. 해수가 술년을 만나면 8대 전문직 시험 응시자는 합격의 영광이 있다, 그것입니다. 8대 전문직은 법률가고, 그게 스님들이 수도하듯이 공부한 사람만이 8대 전문직에 합격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해를 만나면은 영광이 있다, 그 뜻입니다. 해수가 해년을 만나면 이제 같은 해수를 만나면 임금이 둘이 되는 격으로 경쟁이 심하고, 아는 사람이 경쟁을 일으키고 구설수도 만들고 시기하고, 그래서 마음고생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구설수 만들고 질투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운이 나쁜 사람에 해당합니다. 운이 나쁘니까 나쁜 생각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상대하면 상한 음식을 비빔밥에 넣고 같이 먹는 거와 똑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단절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평생 후회하는 인생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해수가 해년을 만나면 파도가 일어난 식으로, 바다가 서로 뭉치면은 밀도로 파도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정에는 이제 환자가 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파도가 배에 위험하기 때문에 본인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잘 조심해라. 미리 조심하면은 아무 일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배를 운행할 때도 어디에서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그걸 알면은 미리 잘 대처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운세도 파악하는 것은 좋지 않을 때 조심하고 조금 더 자중하고 노력하라는 운이지 꼭 사고가 난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겠죠. 해수가 해년을 만나면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시기로 비용 지출이 의외로 증가하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수가 해수를 만나면 스스로 이제 경쟁심도 생기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립심도 강해서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해서 남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적인 프로 기질이 강하게 됩니다, 그 해가. 그래서 성공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야 성공하지 아무 일 없으면 발전도 없다. 산에 있는 나무도 태풍이 불 때 많이 흔들리는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 움직이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노자 사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수가 해년을 만나면 신장, 방광, 혈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해수 자영살로 신체의 혈행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지나치게 적당히 있으면 신장, 방광 뭐 이런 데도 튼튼한데, 이것이 이제 과유불급이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제 압력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해수의 특성과 해수와 시비지지와의 비교로 해수의 운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옴의 원리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습관이 바뀌고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